중앙지검장님, 검사 윤석열 존경하십니까? 검사로서, 뭐 대통령으로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검사 선배로서, 검사 일대 윤석열 검사. 저는 제가 대변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좌우 가리지 않고 네네, 존경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수원고검장님, 검사 윤석열에 대해서 존경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검사가 사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니까요. 저도 이제 대변인으로 함께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또 중앙지검장을 지켜보면서 그런 여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검사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중앙지검장님, 검사 한동훈 검사는 존경하십니까? 정치인으로서 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대표가 아니라 검사일 때 말하는. 네, 한동훈 검사는 저희 검사들 사이에서 그 큰 사건에 대해서 그 돌파력과 또 수사 능력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검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원고 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예, 존경하시죠? 검사 선배로서. 예. 검사 선배로서 존경하시죠? 그러니까 뭐 꼭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7초 후에 팔라고 하셈 하고 7초 후에 팔았는데 지금 말처럼 권오수하고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팔고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사가 할 얘기입니까? 그게 검사가 할 얘기예요?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국민 여러분, 조금 전에 한 저 말을 다 기억해 두십시오. 7초 후에 팔라고 하셈 라고 해서 7초 후에 김건희가 팝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떻게 7초 후에 그걸 파느냐? 권오수 연락을 보고 판 것 같다. 그렇지만 계속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 이걸 밝혀내는 게 검사고, 그게 밝혀내기 어려우면 그럼 기소를 해서 재판에서 판단하게 하는 게 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게 여러분의 잘못인 거예요. 아주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이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당시 4,700만 원을 보냈어요. 이 보낸 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당시에 이성윤 의원 등이 계좌 추적을 다 해서 드러난 거예요. 계좌 추적을 다 해서 김건희 계좌가 47개가 쓰였다고 법원에서, 그것도 범죄에 쓰였다고 나온 거예요. 김건희 계좌가 47개가 쓰였으면 이건 주가 조작의 공범이고 적어도 쩐주고 적어도 방조범이지. 이것을 어떻게 무죄라고 무혐의를 칩니까? 권오수와 이 일당들이 47개 김건희 계좌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범죄 증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 계좌를 다 털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건데 그걸 다 묻어버려요?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이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모 씨 주포, 주가 조작 선수가 4,700만 원을 김건희 여사 통장으로 보냈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700만 원은 왜 보냈답니까? 그 별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두 분 다 진술을 했습니다. 자, 별도의 채무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묻어요? 4,700만 원 손실 보정이죠. 조금 전에 6천만 원 정도에서 중간에 김건희 여사에게 이모 씨가 전화가 왔어요.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이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더 봐야 된다, 안 왔다. 이렇게 나오는 통화 내역 알아요, 몰라요? 오늘 JTBC에서 나왔어요. 자, 국민 여러분, 저희가 수사를 합니까? 수사의 모든 자료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꽁꽁 숨기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을 무혐의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언론이 이야기해주고 4,700만 원 손실 보정으로 줬는데,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가 조작범과 주가 조작 범죄에 47개의 계좌를 쓴 김건희 여사가 둘이 돈이 주고 갔어요. 4,700만 원이. 그리고선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더 달라고 하는 녹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 과정에서 둘에게 물었더니 이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채권 채무에 이 뭐라 그럽니까? 돈 빌려주고 차용증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기본 범죄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차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지검에서 답변하는 건 차용증도 없다는 겁니다. 이러고 어떻게 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시민복 이사가 6천만 원을 이야기했는데 4,700만 원이라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그래서 그거 지금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JTBC에서 바로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4,700만 원 김건희 계좌로 줬고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더 받을 게 있다고 당시 김건희 씨한테서 전화가 왔다. 여러분, 모든 자료 갖고 똘똘 갖고 있다가 지금 그럼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가 갔어요. 전화 갔는지 안 갔는지 알아보려면 김건희 여사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수원지검장님, 예. 이화영, 이재명, 김성태 관련해서 압수수색 몇 번 했습니까? 검찰이 한 것은 한 10번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가서 14박 15일 머무른 건 뭡니까? 아, 그거는 그 14박 15일 동안 압수수색한 건 한 건입니까? 3일 했습니다. 3일. 그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연 지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와서 14박 15일을 머물더라고. 실제 저희가 3일 동안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 김 지사님 취임 이후에는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검사가 그러면 그런 내용을 내놔 보세요. 제가 오늘 하나 더 수원지검장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이화영 관련해서 1월부터 7월까지만 그 출정 기록을 봤어요. 이 출정 기록은 자 띄웁니다. 111번이에요. 저 66은 뭐냐면 박상용 검사실로만 간 거예요. 그런데 수원지검장은 아까 몇 회라 그랬죠? 의원님 저 111번 중에 아프다고 안 나고 뭐 아니에요. 저거는 수원구치소에서 차를 타고 나가고 차를 타고 들어온 것만 우리가 쓴 거예요. 그것도 1월에서 7월까지만. 여러분은 자료를 달라 그래도 주지를 않아요. 주지를 않고 아닙니다. 똘똘 말아갖고 숨기고 있으면서 아닙니다. 이러고서는 누군가에는 엄청난 압수수색을 하고 누군가는 다 봐주기를 하고. 역사에 남을 날입니다. 이 일이 그대로 가겠습니까? 수원지검장님 제가 당부하는데요.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몇 번을 출정했고 몇 번을 박상용 검사가 불렀고 거기서 몇 번을 같이 불렀는지 한번 보세요. 몇 번을 같이 불렀는지 이들이 같은 자리에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혼하면 그날 왔는지. 네,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은 우리 수원지검장님. 예. 아니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위원님 저희 떳떳하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 다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지검장님, 것처럼, 예. 떳떳하기 때문에 안 내요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출할 수 있다면서요. 자,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검토해서 저희가 약간 재판 과정하고 다 자, 검토해서 수원지검장님, 자,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국회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 대북, 군사 비밀 이런 거 아니면 다른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 증언 감정법에. 그래서 이거는 보통 기관에서 이거는 업무상 비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낼 수 있거든요. 그 국회법에 업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고 법을 어긴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검사들이 법을 먼저 모범적으로 지켜야죠. 수원지검장님, 예. 제가 말씀드린 이 법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 내는 건 더 문제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회증언 감정법 4조가 아주 중요한 조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감국조법 4조 8조도 네. 못지않게 중요한 조문인데 그 조문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면 안 된다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균형 있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 자료 제출 요구도 헌법성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지검장님, 자료가 프라이버시나 지검장님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정말. 자 보세요. 자 다른 분 조용히 하시고
국회법 다시 읽어드릴게요. 해설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상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국회법, 증감법, 국정조사법은 제가 검사님보다 더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랑 논쟁하셔봤자 손해고 제출하세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미제출, 제출하지 않겠다고 검토하지 마시고 그냥 제출하는 게 법에 맞다니까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찰에서 33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김건희 계좌가 통정거래로 이용된 것이 47, 8%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33번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았는데 절반쯤 한 20회 정도는 김건희, 최은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빵본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최은순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수 검사장이 방금 증언을 통해서 권오수 회장과 연락해서 판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김건희 여사가 통정 매매를 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정 매매가 아니고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내가 때렸지만 주먹으로 때린 건 아니다. 내가 욕한 건 맞지만 내 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48회 김건희 계좌가 통정 매매로 이용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신증권은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근데 대신증권의 계좌는 통정 매매가 통정 거래가 13회 있었다라고 법원도 검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7초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7초 매매는 잘 알려져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7초 매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분 매매도 또 있습니다. 7초 매매 나흘 전에 민 씨와 김 씨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 이거 김건희가 처리하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녹취. 그리고 나서 3분 후에 김건희 계좌가에서 매도 주문을 합니다. 이건 본인이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통정 매매가 아니다, 시세 조정이 아니다,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술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김건희가 또 연락합니다. 아, 체결됐죠? 이렇게 연락합니다. 자, 7초 만에 매매가 통정 매매가 아닌 것으로 체결될 가능성은 1억 분의 1, 10억 분의 1, 100억 분의 1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분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통정 매매가 아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글픕니다. 통정매매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시점, 연락이 정확하게 자로 잰 듯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수사 검사의 증언으로 봐도 없다고 그럽니다. 제보에 의하면. 유독 이번 김건희 계좌만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도 잘 모르겠을 것이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신도 맞추기 어려운 확률입니다. 자, 이창수 지검장. 네. 김건희 여사에게 대면 조사를 몇 번 요구했습니까? 대면 조사 요구는 수차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차례가 몇 번입니까?
그러면 응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고 검찰은 잘못이 없겠네요. 근데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면 그냥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보통 검사들이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수사합니까? 아니죠. 저는 꼭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자, 그리고 다른 말 할 것 없이 권오수 2심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김건희 명의 관련 김건희 명의 계좌는 통정 매매로 인정되고 해당 계좌는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판결문입니다. 또 2010년 11월 4일 이것도 통정 매매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 CH 계좌 등등은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김건희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음주운전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검찰의 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와 함께 서글픔이 마구 밀려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만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질타를 한 겁니다. 질타. 자, 보충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보충 질의 순서이고요. 3+1이 아니라 3분으로 딱 하겠습니다. 유상봉 간사님 아까 하셨죠? 3분? 다 쓰셨죠? 그리고 아까 누구도 쓰지 않았습니까? 김용민 의원도 썼고요. 김용민 의원님 어디 계시지? 유상봉 간사님 또 없나?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부탁하는데 3분 땡 하면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으로 답변 포함해서 3분입니다. 정확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네, 재보충 질의하세요. 네, 저는 뭐 특별히 참담하고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검찰의 앞날이 뭐 어떻게 될지 여기 있는 검사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수 언론조차도 지금 이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온 국민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분노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년 4월 고발됐고 총장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이후에 수사가 그나마 진행이 됐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도 마치기 전에 대선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오늘 제가 영장을 한 것을 보니 수사 영장을 하고 수사를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많은 자료들, 간접 증거들, 그 시세 조정, 지금 중앙지검장 말에 의하면 주가 조작을 피의자 김건희가 인식했을 거라고 보이는 정황 증거들이 많이 수집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피의자 소환을 하려고 했으나 그 대선에 영향을 미칠 그것을 우려해서 소환이 불발되고, 제가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체포영장도 아마 검토가 됐었는데 그것도 좌절됐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앙지검의 답변은 증거 관계상 2022년 이후에 소명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 이후에는 수사가 그냥 아무것도 안 된 것 같네요. 보니까 아무것도
뭐라도 하지도 않고 그럼 혐의 소명이 부족했으면 그럼 혐의 없음을 하지 뭘 뭐하러 가지고 있었습니까? 2년 반 동안 문계기를 이제 와서 또 왜 또 무혐의를 합니까? 당시에 제가 보니까 2022년 그 당시에는 아마 피의자에 대한 소환을 하고 또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고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엄청나게 자랑하면서 나와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전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하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의 수사는 물중 수사가 아니라 말 수사입니다. 말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 이 김건희 면죄부 수사도 말 수사고 이재명 죽이기 수사도 말 수사입니다. 방금 우리가 다 확인했듯이 7초 거래 거기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주셈. 김건희 여사가 증권회사 직원과 통화해서 판 게 명백한데 그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주가 조작인지 몰랐습니다 하는 김건희 여사의 말만 믿고 무혐의한 겁니다. 아마 권오수가 자백했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자백하지 않으면 무혐의했을 겁니다. 공범들이 왜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지 않느냐? 김건희 여사의 총장의 힘,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밀당을 하기 위해서 진술을 안 하는 거죠. 영리한 검사들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혜병 사건에서 이종호가 VIP한테 부탁해서 임성근 봐줬다. 그 말이 거기 그 힘에서 나오는 거죠. 이재명 죽이기 수사도 정령학의 녹취록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존재함에도 유동규의 말을 가지고 기소했습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경기도 통일부 국정원의 보고서에 리오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보고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김성태의 말을 가지고 기소했습니다.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검찰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가 싶습니다. 이창수 중앙검사장은 성남지청장 때 성남FC 사건을 성남지원을 기소했는데 기소하고도 10개월 동안이나 증거 기록을 변호인들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앙지검은 백현동 사건을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도 1년이 됐는데 아직 증거 기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지금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법사위원들은 법률가들입니다. 속으로는 다 이게 얼마나 부동한 불기소 처분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다만 검사들은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것일 겁니다. 저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 중앙검사장과 중앙지검차장을 제외한 다른 검사장들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옳다고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반성할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와서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분노심이 생깁니다. 중앙지검장님, 검사 윤석열 존경하십니까? 검사로서 뭐 대통령으로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검사 선배로서 검사일 때 윤석열 검사. 저는 제가 대변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 항상 그 그러니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좌우 가리지 않고 네네 존경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수원고검장님, 검사 윤석열에 대해서 존경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검사가 사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니까요. 저도 이제 대변인으로 함께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또 알겠습니다. 중앙지검장을 지켜보면서 그런 여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검사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중앙지검장님, 검사 한동훈 검사는 존경하십니까?
정치인으로서 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대표가 아니라 검사일 때 말하는. 네, 한동훈 검사는 저희 검사들 사이에서 그 큰 사건에 대해서 그 돌파력과 또 수사 능력으로 그렇게 인정을 네. 받고 있는 검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원고 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예, 존경하시죠? 검사 선배로서. 예. 검사 선배로서 존경하시죠? 그러니까 뭐 꼭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저는 2019년 7월 25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검찰은 완전히 윤석열 정권,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이미 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기소하면서 정말 서슬퍼런 검찰 장악 시대가 열렸다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2021년, 20년, 21년에 걸쳐서 정말 중앙지검장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 열심히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장악된 검찰에서 어찌됐건 유일하게 소위 그 당시 윤석열 검찰에 대항해서 수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검사라고 보고요. 뭐 다리 차면 기운다 이런 얘기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보안사가 그랬고 치안본부가 그랬고 안기부가 다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저는 이창수 검사장께서 박근혜의 우병우처럼 윤석열의 우병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세현 고검장님, 네. 김영일 검사 사건 아시죠? 이 12,000명의 피해자를 남긴 1조 사기범 IDX 홀딩스 피해 사건에 대해서 이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김영일 검사 좀 이 징계를 해달라. 근데 이 2년간 출정을 164회나 하고 녹취가 확인된 것만 6건인데 이 녹취 또한 범죄 수익 200억을 빼내서 부도기업 인수하라는 취지의 범죄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분 견책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화영 지사 이 사건에서도 연어술 팔티 불가능하다 했는데 이분 출정 기록은 164회나 돼 있어요. 2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검사에서 검사하시는. 예, 지금은 저희 고검에 근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말씀하신 게 그러면 그 이미 징계 받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징계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단 계속 말씀이실까요? 피해 사례가 늘어나서요.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도 늘어나고. 예, 정리해 주시죠. 는 아니기 때문에 수사 범위와 네. 특정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신 분들의 피해자들을 충분히 마음을 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필요하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 어제 저희가 대구에 다녀왔는데 대구에 이렇게 집회가 있었어요. 코크 코인 사기 사건이라고. 피해자가 90만 명이에요. 그리고 피해액이 4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울산지검으로 가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지검이나 이 피해자들이 어제 와서 시위를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또 국가수사본부가 나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중앙지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돈이 좀 된다고 해서 처음에 좀 투자했더니 확 돈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며칠가 있었더니 더 늘고 그래서 이게 피해자가 90만 명까지 됐다는 거죠. 범죄는 우리의 수사 기술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합니다. 이 진화하는 범죄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요. 이번엔 합동수사본부 정도 꾸려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의문이 나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수원지검장님하고 얘기할게요. 이재명 대표 또 이화영 의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어떻든 3일 그리고 10일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무실 차려놓고 압수수색하는 경우 보셨어요? 아니 그게 아닌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제가 이야기할게요. 사무실을 차려놓고 압수수색을 해요. 그게 경기도지사가 나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 와서 이재명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내 사무실을 합니다. 김동연 지사가. 참 황당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거 다시 살펴보시고 자료를 주셔서 종합국감 때 서로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 예, 부분은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오해가 있어가지고요. 예. 말씀하신 내용에
원래는 저희가 압수를 3일 동안 하면 그걸 다 검찰청에 들고 와가지고 그 당사자들이 저희 검찰청에 와가지고 선별 작업을 하는데 저희 서로 협조해가지고 경기도청 내에 사무실을 하나 내서 거기서 협조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게 말이 협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또 중앙지검장님,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그 권오수가 가져다 썼어요. 됩니까? 계좌를 가져다 쓰는 게 되냐고요? 됩니까? 네. 시세 조정에 쓰라고 가져다 쓰면 됩니까? 그것부터가 문제죠. 김건희 여사가 그것을 스스로 또 자기가 시세 조정을 하고 주가 조작에 뛰어들고 그리고 또 권오수가 그걸 가져다 써서 주가 조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권오수하고 김건희는 얼마나 가까운데요? 다시 한번 통정 매매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47번이나 김건희 여사 계좌가 47번이나 범죄로 질문할 수 있나? 판결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 그 무혐의 처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간사님은 아까 질문 시간을 다 잡수셔서 질문을 못 하시고 일단 대신 마무리 발언은 좀 간사님들 한 1분씩 할 기회를 드릴게요. 간사님들, 양 간사님들. 자, 김승원 간사님, 네, 3분 질의하세요. 그 중앙지검장님, 압수수색 영장 보니까 제 걱정이 좀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도이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 거래소, 금감원은 자체 내사 자료를 압수수색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특히 자체 내사 자료 그걸 통해서 2차 주포에 대한 압수수색, 그다음에 블랙펄 사무실, 그다음에 1차 주포 사무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 구속을 차례대로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 압수수색 보시면 2021년 10월 31일까지만 돼 있고 이게 지금 김인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가 어제 난 거죠. 1년 4개월 동안 뭐 한 게 없어요. 예. 1년 4개월 동안 이 주포들 다 하고 권오수 구속시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의 관계라든가 녹취록이라든가 하면 최소한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해 줬을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하나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봐주기 수사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코바나 경우를 보면 코바나는 덜컥 맨 처음에 코바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대상이 최은순 씨 휴대전화가 있는 거예요. 코바나 사무실에 최은순 씨, 김건희 씨 엄마 휴대전화를 찾겠다고 하면 판사가 그 도장 찍어줍니까?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냐고 하면서 기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2020년 11월이면 이것도 코바나도 도이치 쭉 해서 했으면 1년 4개월 동안 또 뭐 했습니까? 예,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 협찬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대상 기업체들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거나 그런 게 전혀 거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 말이 안 되는 상식 밖의 수사다. 그리고 나서 김영철 검사가 무혐의를 하니까 국민이 그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부지검장님, 네. 예, 우리 법조계 또 달변가시기도 하신데 그 남부지검의 민생경제연구소인가요? 그게 민원이 오고 제보가 왔는데 그 LG가 어떤 구영경 씨가 남편 윤관 씨와 함께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주식 3만 주를 취득한 후 1만 6천 원짜리가 5만 원까지 상승을 해서 불법 수익을 얻었고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라고 하고, 다행히 금감원에서 1년 넘게 수사를 해서 얼마 전에 10월 9일 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아마 남부지검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남부지검의 입장이라든가 향후 수사 계획이 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뭐 질문하시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행 중인 사건 수사의 계획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요. 저희가 그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뭐 각오만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그 통보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그런 걸 김성근 간사님 공개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비법조인 출신이지만 헌법 해설 책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적인 눈으로 헌법 한 조항을 제가 한자 썼습니다. 이창수 검사장님, 헌법 130개 조항 중 저는 개인적으로 12조 신체의 자유, 압수수색, 체포, 구금에 대한 조항을 우리 검사들이 제일 숙지해야 될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7항까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신의 구속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이건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네. 압수수색 사전심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찬성, 반대. 예, 어떤 우려가 있는 때문에 나온 건지는 알지만 실무상으로는 네.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수사의 신속성에서 그래 상당히 신속성과 밀행성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 밀행성, 뭐 신속성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 특활비는 수사를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밀하게 해야 될 특활비 수사가 주유소, 대형 마트, 할인점 이런 데 가서 특활비가 쓰여지면 그건 특활비가 아니죠. 수사를 그런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울고검장께서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시절에 보니까 매달 53만 원씩 썼어요. 그러면 수사를 53만 원치씩 매달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상한 일이 또 있어요. 이상하게 설날 전날 그렇게 수사를 많이 하나 봐요. 이때는 집중적으로 특활비가 배포가 됩니다. 아니, 설날에 다 집에도 가고 그러실 텐데 왜 이때 특활비가 필요할까? 떡값이죠. 그리고 뭐 지자체 이런 데서 보도블록 깔는다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2배에서 16배가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살포가 됩니다. 특활비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이거 하면 안 되죠. 이창수 검사장이 성남시청일 때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는데요. 제목 조선일보 이재명 진술서 6장 낸 뒤 더 묻지 마라. 법조계 진술 거부. 이게 저녁 시간 7시 16분에 기사가 납니다. 검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사를 조선일보에 쓸 수 있을까요? 이창수 검사장, 본인이 성남지청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 왜 이런 기사가 나죠? 제가 정확한 경위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부러 뭐 저런 내용을 언론에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텔레파시입니까? 기자가 아니면 신의 능력으로 조사실을 다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할 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의 조사실에서 있는 거예요. 7시 16분에 이 기사를 써요. 그러면 7시 정도에 이런 내용을 검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피의사실 공표죠. 피의사실 공표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벌 받아야죠. 이거 징역 3년이에요. 앞으로 검찰에서 이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활비는 수사에만 쓰기 바랍니다. 주유소에서 대형 마트에서 이런 데 쓰지 마세요. 떡값으로 쓰지 마시고. 이번에 특활비는 수사에 쓰고 있다라는 걸 입증한 것만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그거는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그 저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서 짧게 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 하세요. 네. 그 제가 뭐 매달 제출됐다고 아까 뭐 50몇만 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시적으로 그 소요가 되는 부분 중에서 최소한의 부분을 매달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지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 사례는 아닌데요. 네네. 공기청정비 뭐 그 월세 뭐 이런 걸로 내고 그래요. 그런 거는 특활비로 하지 마시라고. 네. 이런 거는 예산으로 하시라고요. 일부 잘못 집행된 청에서는 그 교육이나 환수 같은 조치를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아까 연말에 집행된 부분도 이게 무슨 떡값이나 이렇게 지출된 건 없고 그리고 삼겹살 이런 거 노동대로 사 먹지 지출한 마시고요. 겁니다. 네. 자, 그 정도 하시고요.